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7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의 제목만 쭉 훑어봐도 이 정권 교체가 확실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언론, 재판 이런 쪽의 분위기가 반 문재인, 반 이재명 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문재인 세력 단죄의 날인 듯 합니다.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닷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서 만난 한동훈 유시민, 한동훈 다운표하고 유시민 초헌법 특권 계급인 양 행동,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또 다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사 중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상황보고서 넘겼다. 성남경찰관 징역 8년.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준 데 대한 엄중한 선고입니다. 징역 8년. 또 다른 기사는 신성식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 하루 만에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보고. 이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된 사건의 논란입니다. 또 네 번째, 대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대법원 무죄, 국고손실죄 등 무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 있다고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의 완장에 해당하는 김원웅 광복회장도 횡령 의혹이라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사실상 잡아 넣으라고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혐의도 무죄, 파기환송심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도 무죄. 또 오늘 보도된 건 아니고 이틀 전이죠. 윤석열 장모 무죄. 참 사건도 많고 이런 기복도 많은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명예훼손 관련 재판 정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애를 받고 아주 그 수사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선동 언론과 권력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를 몰아붙일 때 아주 당당하게 끈질기게 저항을 해가지고 뭐 민주투사 비슷한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래도 현직에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와서요.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판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내가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은
1년 넘게 이어졌다. 유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유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다. 섬뜩합니다.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을 의용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의용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처럼 기만적인 이야기라고 했는데, 의용지식인이라는 말은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친권력 지식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용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사쿠라 지식인, 가짜 지식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는데 왜 유시민 씨가 자신을 의용지식인이라고 비유를 했는지, 뭐 농담 삼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 검사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이사장은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정인 신문일로 내가 할 말은 없다 라고 했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했답니다. 유시민 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알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듬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시민단체가 해당 발언은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했고, 작년 5월 검찰은 유시민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유시민 씨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는 사과문을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당시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한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현재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은 물론 투표 당일에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그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 느낌이 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세도 그렇고 정권 교체로 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구경꾼으로 있으면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국가의 운영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백성에서 국민으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딱 특정한 헌법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영국 헌법은 의회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한 사람을 다 주권자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운영을 결정하는, 또 그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국민입니다. 국민. 그러니까 오늘 3월 9일 선거에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평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해야 할 몫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들도 구경꾼 입장이 되지 말고 같이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이 여론을 선도를 하는,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이게 주권자로서의 의무입니다. 백성 노릇하기는 쉽습니다.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 노릇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행동을 해야 되니까요. 행동 없는 국민은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